네, 전국 곳곳에는 이 테슬라를 위한 슈퍼차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평 같은 경우는 정말 여기 슈퍼차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우와! 야, 진짜 빠릅니다. 이 전기차들이 처음에 출발하는 힘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전기 모터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않는 모델들도 있거든요. 효율에 초점이 맞춰 있는 모델들, 그 모델들 같은 경우는 고속으로 달리는 순간에서는 저속에서처럼 전기 모터의 힘이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떤 영역에서도 전기 모터의 엄청난 파워를 보여줍니다. 두 개의 모터는 380마력 정도의 최고 출력을 발휘하고요. 최대 토크는 50kgm가 넘습니다. 와, 야, 근데 왜 이렇게 잘 버티냐, 이거 코너에서.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는 이런 와인딩 로드에서도 이 무게중심이 쉽게 넘어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질 않아요. 굉장히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런 생김새를 가진 차 중에서 이렇게 날쌘 움직임을 보여주는 차는 사실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해도 차가 휘청거리는 느낌이 크게 들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전고가 높은 차들은 이렇게 질 좋은 주행 감각을 줄 거라고 예상을 안 하잖아요, 아예. 그리고 실제로 내연기관 차들은 그렇고요. 그런데 이거는 생김새는 진짜로 비율을 어거지로 늘려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달리는 감각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쨌든 지금 20인치 휠이 장착이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델 3에 비해서도 더 딱딱한 느낌이에요. 이 초창기 모델 S 같은 경우는 쇳덩어리 조작하는 느낌이었는데 이것보다는 훨씬 더 유순한 느낌이 들지만 SUV임을 감안하면 굉장히 하드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모델 Y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스포츠 성능이 가장 뛰어난 SUV라는 얘기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고, 승차감이 딱딱하다는 걸 이제 자신들도 알고 있거든요. 타이어 공기압을 조금 조절하면 승차감 측면에서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공기압을 조절하면 자동차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본질 자체까지 완벽하게 바꾸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본질 자체가 굉장히 하드해요. 어우, 엄청 단단하네, 차가. 물론 이 모델 Y도 대단하긴 하지만 앞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자동차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확실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행 거리도 굉장히 길고 도심에 좀 몰려 있긴 하지만 주요 거점에는 이 슈퍼차저가 있기 때문에 뭐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 슈퍼차저를 찾는 것도 쉽고 이 슈퍼차저의 현재 상황을 아는 것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롱레인지 버전이에요. 511km로 주행거리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인증을 받은 차 중에서 500km를 넘게 갈 수 있는 첫 번째 전기차기도 합니다. 참 여러 가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테슬라인데, 슈퍼차저에서 충전을 하면서 오늘의 주인공 테슬라 모델 Y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차징. 이야, 역시 아무도 없어. 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우와! 이게 참 전기차를 충전하면 그 시간이 굉장히 무료하게 느껴지잖아요. 길다고 느껴지지만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게임들도 많이 있고 넷플릭스, 유튜브, 트위치 이런 것들도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른 활동까지도 할 수가 있죠. 이런 소소하지만 섬세한 것들이 테슬라를 더 열광하게 만들고 기존 자동차 회사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차를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잘 묻어나는 거죠. 디자인에 있어서 테슬라는 보여드릴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부품들이 싹 없어졌죠. 기존에 테슬라 모델 S가 처음 양산차로 나왔을 때는 계기판도 있었고 이게 세로형이었고 송풍구도 딱 눈에 띄었었고 일반적인 자동차가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점차 부품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외부 버튼은 거의 다 없어졌고 최근에 나온 리프레시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티어링 휠도 반쪽이 됐죠. 그만큼 부품을 계속해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율주행차가 되게 되면 스티어링 휠도 필요가 없을 거잖아요.
필요가 없어지는 부분들은 계속 작아지고 언젠가는 없어지게 될 거예요. 테슬라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보여주고 있고 자유롭게 이렇게 좀 혁신적인 디자인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음성인식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양쪽에 있는 이 다이얼로 추가적으로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거의 없어요. 어쨌든 이제는 OS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테슬라가 굉장히 앞장서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스마트폰 무선 충전인데 스마트폰 2개 딱 올려놓기만 하면 돼요. 굉장히 쉽잖아요. 굉장히 쉬운데 이거를 일반적인 양산차 브랜드들은 못 만든단 말이에요. 전기차기 때문에 기존 내연차에게 필요한 것들이 얘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 충분히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USB는 전부 C타입으로 변경이 돼 있고 뭐 그런 부분 소소하게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디자인에 자신이 없으면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심플하게 하면 돼요. 테슬라가 처음에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는 일반적인 양산차 브랜드처럼 딱 갖춰놓고 자동차를 만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추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는 장점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의 이런 발상들이 양산차도 좀 많이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도 포르쉐도 이제 타이칸에서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직관적으로 진짜 손으로 바람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주면서 쉽게 조작할 수가 있죠. 모델 3랑 다른 점이 이제 열선이 전부 생겼다는 건데 스티어링 휠에도 열선이 들어가고요. 자, 뒷좌석까지도 전부 열선이 들어갑니다. 같은 터치긴 한데 상당히 직관적으로 쓸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쓰인 소재가 가죽이 얼마나 고급스러운 가죽을 쓰느냐 이런 것들이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느꼈을 때는 이렇게 만졌을 때 촉감이 좋은 게 좋은 가죽이거든요. 테슬라는 진짜 맨들맨들해요. 엉덩이 부분 그리고 등받이 부분 이렇게 쿠션에 강도를 다르게 해놓은 것도 좋아요. 특히 이게 엉덩이 부분이 상당히 푹신푹신해서 오랫동안 앉아있어도 그렇게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트가 이렇게 얇은데도 상당히 편하네요. 이 디자인은 진짜 정말 친환경적인 충전소입니다. 디자인도 예쁘고 실제로 앉았을 때 기능적인 부분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야, 와, 엄청 넓어요. 근데 뭐 겉보기에도 사실 모델 3랑은 좀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일단 엄청 넓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야, 뒤에 앉으니까 느낌 짱이다. 야, 이거 자동차 이래? 이거 발도 모델 3는 이럴 수 있는 여유가 없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전고가 꽤 높으니까 이렇게 시트를 좀 들어 올리고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야, 다리가 이렇게 다 들어가. 페달도 밟겠는데? 넓은 공간을 편안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장점인데 와, 이건 말이 안 돼. 일단 프레임이 없죠. 프레임이 없는 그냥 파노라믹 루프, 글라스 루프가 있는데 이거 느낌은 아쿠아리움에서 해저 터널 같은 거 지나갈 때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기에 UV 코팅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돼 있을 텐데 해가 쨍쨍한 여름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 가림막 같은 거 없거든요. 어쨌든 이 개방감이 자동차에서 느낄 수 있는 개방감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역시 뒤에도 뭐가 많이 있진 않아요. 송풍구는 있습니다. USB C타입 단자도 있고. 이야, 와, 이거 잠깐만. 암레스트를 빼내기가 쉽지 않네요. 암레스트 있고 컵홀더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 부분도 이렇게 들어 올릴 수는 있거든요. 이 슬라이딩은 안 돼요. 이 시트 엉덩이 부분이 슬라이드는 되지 않지만 등받이는 일정 부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딱 90도 정도. 근데 생각보다 이 자세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네요. 조금 젖히고 최대로 젖히고. 머리가 닿네. 근데 신기하게 머리가 닿는데? 의자를 세우면 좀 머리가 덜 닿는데 의자를 뒤로 눕히니까 머리의 이 부분이 닿네요. 이 방직 턱진할 때마다 계속 이쪽 부분을 좀 부드러운 소재를 써줘도 될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아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이거 옷 같은 거 거는 거리가 있고 이쪽은 고장나서 이게 지금 고정이 안 됩니다. 테슬라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렇게 어설픈 부분들이 조금 있기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단차 되게 신기하지 않나? 여기도 봐봐. 여기도 뭐 이렇게 마감이 좀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딱 깔끔하진 않잖아. 또 테슬라를 이런 맛에 타신다는 분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차차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테슬라의 이제 첫 번째 모델이 이제 로드스터인데 저는 그때만 해도 테슬라 곧 망할 줄 알았어요. 그때는 미국에서 수많은 전기차 회사들이 생겨났다가
바로 망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모델 S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성능도 성능이지만 디자인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거든요. 컨셉카보다 양산차가 더 멋있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디자인이 지금 봐도 이렇게 촌스럽지가 않고 기존에 엔진이 있던 자동차들과는 조금 다르게 불필요한 요소들을 좀 제거를 하면서 매끈한 형태의 디자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모습도 가지고 있고 둥글둥글하게 라운딩을 많이 주면서 귀여운 느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에 이제 모델 3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모델 3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렇게 예쁜지 몰랐는데 모델 Y를 보다 모델 3를 보니까 모델 3가 밸런스도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비율도 좋은 것 같아요. 모델 Y는 아무래도 실용적인 부분을 좀 극대화시킨 모델이다 보니까 좀 과하게 부풀려 놓은 느낌이 있습니다. 크기도 모델 X에 거의 비슷하고요. 이런 세부적인 요소는 모델 3와 디자인이 거의 비슷하지만 이 체형 자체는 좀 완전히 다릅니다. BMW의 액티브 투어러, 예전의 메르세데스의 B클래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에도 유선형 디자인이 상당히 매끈하게 적용이 돼 있고 모델 Y에서 크롬으로 처리했었던 디에로 부분들이 이제 전부 검게 마감이 되면서 훨씬 더 멋있는 느낌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휠도 지금 새롭게 디자인이 됐는데 이 롱레인지 버전에는 20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퍼포먼스 모델에는 21인치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하면 이제 오토파일럿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실 텐데 정말 수많은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이 전방 카메라 같은 경우도 이제 카메라 3개가 달려 있고 양옆에 이 휀다 부분에도 카메라가 있고 이 필러 부분에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카메라가 있고요. 테슬라는 이 필러 쪽에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프레임이 없는 방식으로 문짝을 만들고 있어요. 어쨌든 프레임리스 도어를 만들면서 차가 조금 더 날렵한 디자인을 갖출 수 있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테슬라는 잘 엮여져 있어요. 단점을 장점으로 극복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 차가 테슬라이기도 합니다. 이 모델 Y에서는 그동안 지적받았던 것들을 조금 개선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앞유리 같은 경우도 이중 접합 유리가 사용이 됐고 모델 3 같은 경우에서도 이 옆에서 들리는 풍절음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고무 패킹도 넣었고 이런 안쪽 디자인도 다르게 하면서 고쳐 나갔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경첩 만들어 놓은 부분이나 문짝 한 통으로 찍어낸 것도 생각보다 마감이 꽤 좋은 편이에요. 이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밑에 디자인이 조금 다른데 롱레인지 버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플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자, 모델 Y가 주는 이제 또 하나의 장점,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에 이런 많은 부품들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빈 공간들을 전부 수납 공간으로 쓸 수 있다는 것 굉장히 큰 장점이고 모델 Y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용적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넬을 세워서 쓸 수도 있고요. 이 아랫부분도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델 Y 같은 경우는 이제 시트를 전동으로 접을 수가 있어요. 펼치는 건 수동인데 이렇게 쉽게 접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이기도 하고 꽤 평평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이런 기울기는 있지만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고요. 우와, 진짜 좋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완벽하게 허리를 세울 수 있거든요. 완벽하게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차박 굉장히 싫어하지만 이 차는 차에 누우면 글라스 루프가 장난이 아닙니다. 개방감이 너무 좋아서 굉장히 색다른 경험을 하게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누우면 다리가 안 삐져나오네, 이 차는.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모델 X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 차의 차급을 생각하면 거의 뭐 경이로운 수준이고 7인승도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전기차기 때문에 앞쪽에도 이런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 자체도 굉장히 넓어서 여행용 트렁크 정도도 작은 것들은 좀 들어갈 것 같고요. 이런 윗부분 마감도 더 신경 써서 처리를 했다고 해요. 겨울에도 조금 더 배터리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트펌프가 기본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 3에 비해서도 겨울철에 효율이 더 나아졌다고 합니다. 이 고속도로를 달렸을 때는 승차감이 좋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이 워낙 단단하다 보니까 노면에 이런 굴곡들이 통통통 느껴져요. 20인치 휠을 돌리기에 출력에 대한 부담은 없는데 승차감 쪽에서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네요. 차가 레이스카 같아. 무게중심이 휘청된다기보다는 노면의 기울기나 파인 곳들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서스펜션이 다
걸러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서스펜션이 단단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다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뭐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릴 때 불편함이 느껴지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조용하기도 하고 성능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고요. 스티어링 휠도 자연스럽게 무게감이 높아지면서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조작에 대한 신뢰성도 높은 편이고요. 소음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고 생김새 자체가 좀 부드럽게 생겼잖아요. 물론 모델 3에 비해서는 좀 뻥튀기 된 느낌이 있어서 바람이 맞는 면적이 크긴 해요. 그래서 풍절음이 모델 3보다는 조금 거세게 들리지만 이 정도면 상당히 조용한 편이고, 일단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내는 소리들을 안 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소리에 오히려 더 귀를 기울여서 좀 부각되게 들리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고속도로, 네, 빠른 속도로 달려도 엄청난 안정감을 주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테슬라가 차를 뭐 잘 만든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전기차 레이아웃이 주는 큰 혜택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모델 S가 처음 나왔을 때 세로로 굉장히 긴 디스플레이가 놓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전부 가로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가로로 디스플레이를 배치했을 때 멀티태스킹이 유리하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네,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세로로 길게 보면 조금 더 유리한데, 이 정도 크기의 디스플레이라면 내비게이션은 충분히 멀티태스킹을 사용하면서 세로로 봐도 불편함은 없을 거거든요. 네, 대신 여러 가지 정보를 더 쉽게 띄워놓을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이 전기차 레이아웃이 주는 뛰어난 주행 감각 외에도 오토파일럿으로 대변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오토파일럿을 진짜 맹신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쨌든 사용하기 편리하기도 하고 알아서 해주는 것들도 굉장히 잘 처리를 해냅니다. 이렇게 꺾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에서는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굉장히 멀리까지 시야를 보면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번갈아 계속해서 밟아줘야 될 텐데 그럴 필요가 없죠. 네, 올 한 해는 뭐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굉장히 다양한 전기차가 우리나라에 선보여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입되는 전기차들 또한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테슬라 코리아도 그동안은 이렇게 신차를 적극적으로 빠르게 투입하진 않았는데, 모델 Y 같은 경우는 마케팅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이 신차 도입도 굉장히 서두를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격이에요.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가격이 이제 6천만 원 이하거든요. 실용적인 면도 좋고 전기차라는 메리트도 있고, 그리고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을 절반만 받더라도 6천에서 7천만 원대 가격대를 유지한다면 모델 3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성공했던 것처럼 이 모델 Y도 꽤 좋은 평가 그리고 높은 인기를 자랑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혁신과 진보를 외치면서 굉장히 발전적인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테슬라를 경험해 보신다면 진짜 진보, 진짜 혁신이 무엇인지 아실 거고요. 모델 Y는 이제 최신 모델로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차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미난 차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토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